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돌아온 딩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보통 이러한 선택에는 꼭 뒤따라오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바로 책임입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렸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책임은 본인이 짊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불닭볶음면 3개를 끓여 먹는 선택을 내렸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우 배 아파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내린 선택으로 인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면, 핵무기가 발사될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목숨과 핵무기 발사 버튼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1961년 인류가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을 겪을 뻔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 소련의 잠수함에 타고 있던 한 군인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핵무기와 이 소련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자, 때는 1961년 공산주의였던 쿠바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소련의 도움을 받아요. 어떤 도움이냐면요, 쿠바에 소련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만약 진짜 쿠바에 소련의 핵무기가 배치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야, 이거 너무 위험하죠? 왜냐하면 쿠바랑 미국이랑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거든요. 그래서 쿠바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 땅 어디든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뭐 뉴욕, 샌프란시스코 다 핵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은 항상 핵을 맞지 않을까 이런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쿠바에 핵무기가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소련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소련은 쿠바로 핵무기를 들여다 놓을 때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 소련은 쿠바에 핵무기를 배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뻥을 친 거죠. 그런데 때는 1962년 10월 미국이 쿠바 하늘에 정찰기를 띄웠다가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해요. 바로 쿠바 땅에 소련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미국 정부, 케네디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간부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야, 소련이 거짓말을 했구나. 우리 미국 땅 대부분이 이제 핵무기 사정권 안에 다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당시 미국의 장군들은 대통령님, 우리가 먼저 쿠바에 핵을 쏩시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이때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좀 더 현명하게 일단 대기합시다. 기다립시다. 대신 우리가 쿠바의 바다를 봉쇄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어요. 일단 핵을 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미국의 항공모함 8척, 90척의 함선, 전투기 1,100여 대, 이렇게 엄청난 수의 미군이 쿠바의 앞바다를 봉쇄합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을 이 준전시 상태 데프콘 3를 발령하죠. 거의 소련과 한판 붙을 수도 있다라는 전쟁 액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소련이 미안해 미국, 우리가 쿠바에서 핵무기 치울게 이랬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소련도 자존심이 있죠. 이들도 전쟁을 준비하는 액션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미국과 소련은 금방이라도 전쟁을 벌일 듯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핵무기를 언제라도 소련으로 발사할 수 있게 비상 준비 태세까지 발령을 하죠. 자, 이처럼 미국과 소련 서로 핵무기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주인공 바실리 아로이포프가 등장합니다. 바실리는 소련의 잠수함에 타고 있는 군인이었죠. 자, 지금부터는 오디오 극장으로 계속됩니다. 때는 1962년 10월 28일 카리브해를 지나고 있던 소련의 B-29 잠수함. 미 해군이 우리 잠수함을 포착했습니다. 뭐라고? 선장님,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좋아, 우리 B-29 잠수함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바다라면 우리를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어. 나 떨렸나? 담지병, 미군 어디 있지?
선장님, 아직 우리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끈질긴 놈들. 일단 우리는 바닷속에 숨어 있는다. 저는 대기. 그 순간 잠수에 있는 B-29 소련 잠수함 근처에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모두 꽉 잡아. 미군의 공격이 시작됐다. 그랬다. 소련의 B-29 잠수함은 이때 미국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는데, 단지 미국은 소련 잠수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신호용 폭탄을 사용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소련의 잠수함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격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 속 다시 B-29 잠수함. 선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모스크바 사령부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아마도 우리 잠수함이 너무 깊은 곳에 들어와서인 것 같습니다. 좀만 더 바다 위로 올라가면 사령부와 연락이 가능할 겁니다. 안 돼. 지금 바다 위로 올라가다가는 미국의 공격을 받아 우리 다 죽을 거야. 그랬다. 당시 B-29 잠수함은 소련의 모스크바 사령부와도 연락이 끊긴 상황. 그들만의 선택과 판단으로 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는다. 선장님, 점점 우리 잠수함의 공기가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병사들이 산소 부족으로 쓰러지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장님? 선장은 고민했다. 그리고 잠수함의 선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공격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이 핵미사일이다. 제군들, 나는 이 핵미사일을 미국에게 발사할 생각이다. 이왕 죽을 거 한 발이라도 쏘고 죽어야 하지 않겠나? 자, 부선장 바실리 아르이포프, 자네만 동의한다면 이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지금 당장 누르겠네. 과연 부선장 바실리 아르이포프의 선택은?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미국과 소련이 쿠바 핵미사일 때문에 서로 전쟁 직전의 분위기였을 때죠. 하필이면 소련의 잠수함이 미군에게 공격을 받았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의 B-29 잠수함은 먼저 공격을 받았으니까 핵미사일을 미국한테 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잠수해 있었기 때문에 소련의 사령부와 연락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잠수함의 선장은 그냥 핵미사일 쏘겠다 라는 판단을 내려요. 하지만 당시 잠수함에 타고 있던 부선장 바실리 아르이포프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선장님. 아직 상황을 모르니 우리 핵미사일은 쏘지 맙시다. 차라리 바다 위로 올라가서 사령부와 연락을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련의 잠수함이 핵을 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내리셨을 것 같은가요? 핵미사일을 쏘지 맙시다 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쏩시다 이렇게 판단하셨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저라면 그래 쏩시다 이렇게 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평소에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때 부선장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쿠바의 미사일 위기는 소련이 양보를 하면서 일단락됐어요. 소련은 핵무기를 쿠바에서 철수시켰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난 역사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하트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